홍공 굿! 자, 자. 이제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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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공TV의 저는 혼공쌤이고요. 여기는 네, 권귀현 작가입니다. 네, 그래서 권 작가님으로 이렇게 또 활동하시고 인스타그램하고 또 이렇게 있더라고요. 네. 많이 팔로우 하셔가지고 권 작가님이 어떤 활동을 하시고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지 좀 팔로우를 하시면 네, 좀 도움이 돼. 네, 그럼요. 네. 글쓰기 문제로 고민이신 분은 저를 모른다면 네. 해답이 없어요. 그렇습니까?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뒷감당은 네, 제가 뒤에 할게요. 뒷감당은 뒤에. 알겠습니다. 자, 이번 편 되게 흥미롭습니다. 아이들마다 사실은 뭐 잘 되는 친구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친구들, 저희 집도 그렇고 다들 이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글쓰기. 과연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되느냐라고 해서 한 세 부류 이제 문제를 좀 가져와 봤어요. 첫 번째, 글은 잘 쓰게 하고 싶은데 책을 이제 싫어하는 아이들은 과연 이제 글쓰기 교육을 시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게 참 힘든 문제죠,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막 뭐 답을 딱 던졌는데 그게 바로 됐다. 네. 이제 뭐 청와대 가겠죠, 제가. 네, 그죠? 뭐 난리 나죠. 네, 난리 나죠. 네.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만, 책을 안 읽는 아이도 글은 쓸 수 있다. 는 얘기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돼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독서를 하지 않고 학습 신봉자, 뭐 논술 신봉자, 뭐 그거랑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요.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 쓰게 해주는 거죠. 책이 아니어도. 네. 예를 들어서, 뭐 농구를 되게 좋아하면 농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는 걸 쓴다거나 아니면 오늘 뭐 배웠는지, 어떻게 하면 레이업을 멋지게 할지 그런 거 써서 좀 알려줘봐. 되겠네요. 아빠도 한번 공부 좀 해볼게. 네. 네가 가서 뭐 하는지 아빠 모르니까 좀 알려줘봐. 말로 할게요. 바빠. 문자 좀 보내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단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죠. 말로 할 수 있지만 일단 쓰게 하는데 그 쓰기의 주제가 아이가 최근 제일 좋아하는 거. 빠져있는 거. 예, 제가 한번 했던 아이들은 4명 그룹이었는데 네. 제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룹이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남자 넷 게임 엄청 좋아하는. 판타스틱. 게임을 막 1분 전까지 하다가 오는 애들이에요. 프로게이머. 이러면서 들어와요. 준비하고 이러면서 지필실로 들어와. 이러면서. 손이 이미 안녕하세요, 선생님. 굉장히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네요. 바로 종이 꺼내. 뭐 했는지 써봐. 캐릭터 소개. 캐릭터 소개. 너 하나도 모르지 무슨 소린지. 네. 애들이 막 아프지만 온 거 5장을 캐릭터 소개 다 하는 그럴 거야. 것 같네요. 이 캐릭터가 좀 아쉬운 게 없냐? 왜 하늘을 못 날아? 날개가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느린 것 같기도 하고. 사정거리, 무기는 화기는 어떻게 돼? 레인지 뭐. 신났을 것 같아요. 일단 쓰게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그걸 이제 뭐 출발점으로 삼아야죠. 저희 집 생각이 났습니다. 네, 저희 집 같은 경우도 이제 첫째는 비행기 엄청 좋아합니다. 비행기. 그래서 기종 같은 거 이제 뭐 알고 이러거든요. 그럼 사실은 아빠의 관점에서 이거 좀 비행기 알고 싶어 라고 하면 글 뽑아낼 수 있고, 저희 둘째 같은 경우에는 게임 슈퍼마리오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슈퍼마리오 저희 둘째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당근마켓으로 좀 어떻게 팩이라도 좀.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뭐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이템 이런 것들 정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림이 많았었는데 그걸 좀 글로 조금 더 해보라고 하면 그것도 유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저희 둘째 같은 경우는 축구를 엄청 좋아했어요. 대진을 매일 짰어요. 대진을. 그러면서 세계지도 나라 네. 대진하면서 다 쓰고 중결승 차트 그리고 몇 승 몇 분. 풋볼 매니저. 그리고 독서가 또 이제 약간 안 돼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네. 그걸 또 이어줄 수도 있어요, 독서로. 그렇게 해서 글쓰기 관심 가져보니까 쓸말이 별로 없거든요, 축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좋아는 하지만 글감이 떨어지는. 좋아는 하지만 잘 몰라. 그때 매거진 딱. 텍스트보단 좀 매거진, 소프트하게. 텍스트는 좀 힘들고, 그리고 매거진의 수준이 되게 높아요. 20일 챔피언십 선수 분석 이런 거 주잖아요. 네. 이거 표현이 너무 어려운 거죠, 막. 하지만 봅니다. 사진 많잖아요. 사진 많으니까 보다 보면 또 밑에 있는 글도 보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약간 텍스트가 좀 눈에 들어오는 거죠. 1편, 2편 안 보신 분들 꼭 보셔야 될 게, 권 작가님이 이렇게 계획하지 않은 듯 보이면서도 은근슬쩍 이렇게 아이들을 그 안에 들어오게 하는데 거의 선수인 것 같다는. 항상 내 손 안에 있다. 약간 내 밥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너무 좋아한대요. 애가 좋아하는 분야를 그러면 이제 관찰해서 발견하는 게 이제 급선무겠네요. 그렇죠. 좋아하는 거, 기꺼이 쓸 수 있는 그런 분야를 이제 네. 아셔야죠. 부모님들 정도 되면. 네. 그래서 그 분야를 가지고 소통을 시작하면서
글 접목. 아, 근데 이거는 웬만하면 그래도 뭔가는 있을 것 같은 게, 왜냐면 게임도 된다고 했기 때문에, 게임도 왜냐면 되죠. 게임은 참 좋아하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옮겨봐라. 라고 하고, 뭐, 게임 매거진 같은 거 딱 하면, 그래도 한 호흡은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렇죠. 아. 특히 애들 좋아하는 게 네. 캐릭터 생산해서 세계 만들기 이런 거 글 주제 정하면 캐릭터 만들 이거 대박인데요? 애들이 막 나는 뿔도 갖다 붙이고 날개도 하고 뭐 별거 다 해요. 능력치 막 네, 쓰고. 능력치. 네. 그것도 그거 한 다음에 다음날 가족 소개를 쓰게 하면 이제 부모님과 가족을 전부 게임 캐릭터처럼 소개하죠. 아빠, 마왕 아빠의 이래가지고. 능력치 3, 엄마보단 부족함, 전투력 엄마가 더 전투력, 높아. 그쵸. 막 그런 거 막 나와요. 아, 근데 너무 재밌는데요? 네, 그렇게 이제 하면 애들도 좋아할 수 있어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책을 싫어하더라도 일단은 쓰게 만들고 하다 보면 이제 책을 또 이제 가깝게 갈 수 네, 있는 방법이 있다. 좋고요. 두 번째, 이거 너무 현실적인데, 저도 사실은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글씨가 악필인 아이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과연 이제 글씨 좀 교정이 조금 먼저 선행이 되어져야 될까요? 굉장히 좀 고민이 많으실 건데, 글씨 악필에 대해서 어떻게 또 대처해야 이게 될까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면 우리 홍콩쌤이 글씨가 명필이라고 하기는 조금 자, 3개 국민학교 경필 쓰기 딱 한 번 받고 그다음부터는 제가 한 번도 악필입니다. 우리 홍콩쌤 강의하는 거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글씨 정말 잘 쓰잖아요, 이렇게. 순간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이 글씨를 잘 쓰는 게 뭐 필수는 아니지만 네. 아이들이 의외로 큰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보기 좋으면 아무래도. 그럼요. 네. 특히 그리고 글쓰기에 대한 뭐 연구 보면 네. 왜 못 쓰냐 자꾸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거예요. 뭐예요? 글씨가 별로예요. 아. 맞춤법 틀릴까봐 길게 못 써요. 그러니까 음. 자신 있는 사람들은 글씨도 길게 좀 쓰고 넉넉하게 쓰는데 필체, 맞춤법 뭐 이런 게 좀 부족하다, 자신감이 없다. 네. 글의 분량이 일단 안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기에 그런 걸 경험을 하는 거, 성취 경험이라고 하죠. 네네. 처음에 성취 경험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음. 글쓰기를 잘할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처음에 악필이어도 뭐 편안하게 할 거야. 뭐 유치원 때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아이들도 뭔가 자기들도 느낀다는 교실 거죠. 안에서 비교가 되잖아요. 난 초등학생이야. 네. 뭔가 달라져. 이런 걸 이제 본인들도 느끼니까 그때는 좀 잘 써서 칭찬도 받고 싶고 그렇죠. 제 시간에 끝내고 싶고 남들이 내 글씨 보면서 이상하다는 소리 안 하는 걸 그런 걸 이제 느끼고 싶은데 그렇죠. 자신감이 없어져. 더 안 쓰게 돼요. 숨기고 싶은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잡아줘야 되는데 결국은 그러면 잡아는 줘야 된다. 그죠. 오케이. 초등학교 1, 2학년 때 네. 잡아주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때 사실은 좋은 선생님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잔소리를 담임 선생님 아, 예, 알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잔소리를 담임 선생님이 해주면 정말 고마운 거예요. 이거 받아쓰기 굉장히 꼼꼼하게 봐주고 네. 글씨 잘못 써면 다시 써야지 학교에서 이렇게 해주면 너무 좋은 거죠. 아, 전국에 계신 우리 초등학교 쌤들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거 아는데 1, 2학년 쌤들 글쓰기 한번 이렇게 이쁘게 잘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이걸 같습니다. 안 해주면 집에서 엄마가 이걸 해야 되니까 학교 선생님도 아무 소리 안 하는데 왜 엄마가 뭐라 그래? 아, 약간 권위의 문제도 또 있겠네요. 그쵸. 근데 선생님이 좀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엄마가 약간 추임새만 넣어도 아이들이 하는데 학교에서 너무 프리하게 이렇게 해줘버리면 엄마는 할 말이 없다. 아, 제 주위에 있는 초등학교 쌤들은 다 잘 잡아주시던데 되게 중요합니다. 네, 전국에 계신 분들이 또 이렇게 좀 더 글쓰기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피드백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학교의 선생님이 글쓰기 같은 거 그래도 이거 조금 이랬으면 좋겠어 정도 피드백을 줬는데도 줬는데도 그런데도 예, 만약에 부모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부모 선생님 노력하시고 아이도 노력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2학년 됐는데 애가 좀 약간 개선이 안 된 것 같은 글씨다. 그럴 때는 그래도 차선책이 좀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도 좀 제가 그란데 사이즈로 어때요? 톨 받고 그란데. 그런데 그 대부분의 아이들은 네. 이게 손에 좀 힘이 없어서 못 쓰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손에 힘. 예. 관심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네. 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근데 뭐 그런 영역이라면 이거 관심이 너무 없고 태도가 뭐 그렇다. 근데 그거는 글쓰기에다 터치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학습이나 뭐 부모님과의 관계 이런 쪽에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더 이전 단계인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아이가 만약에 정말 잘 쓰고 싶은데도 잘 안 된다. 네. 근데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힘이. 그럴 땐 이걸 또 글쓰기로만 계속 시키면 또 지쳐요, 애들이.
소근육은 또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또 이때도 저희가 자주 썼던 거는 뭐 끝말잇기를 칸으로 채워서 한다거나. 아, 역시 말로 할 수 있는 걸 글로 많이 하시네. 말로 할 수 있지만 글로 쓰는 거. 너무 신기해. 그리고 20그림 찾기도 엄청 큰 막 B5 사이즈 이렇게 출력하는데 A4를 2개 붙여가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A3. 네. A3. 이걸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또 색칠을 해요, 또. 아이들은 찾으면서 대충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색칠 이렇게 색칠하기.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결국은 다 잡는 행위. 여기 근육이 강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면 결국은 쓰기가 좀 빨리 좀 개선돼요.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1학년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빨리빨리 금방 포기하고 안 해, 못해, 힘들어. 다른 활동을 통해서 계속. 그래서 초등학교 때 가위질도 많이 하고 유치원 때 가위질 많이 하고 하는 것들도 위험하지만 계속 좀 시켜줘야 돼요. 안전한 가위를 가지고 네. 그리고 종이 찢고 하는 것들 많이 계속 지켜봐줘요. 네. 제 원고도 많이 찢더라고요. 지저분해. 아빠 홍보원 교수님. 그건 다른 이유가. 여튼 요약을 하면 고 이제 글쓰기가 당장 힘들다. 이렇게 뭐 학교에서도 이제 할 만큼 했어도 만약에 이제 좀 그렇다고 하면 그 이전에 관계에 대한 거 네. 플러스 약간 애가 좀 힘이 부족한 것 같으면 아까 뭐 가위라든지 아니면 색칠하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쨌든 힘을 좀 키워주는 거 이걸 집에서 좀 백업을 그리고 하나만 추가하자면 너무 좋죠. 요런 수첩을 저는 이제 수첩 들고 다니는데 애들이 막 보면 아빠 글씨 대충 쓰잖아 막 이러거든요. 네네. 글씨 이런 거 어른들 글씨 대충 쓰니까. 너무 귀엽습니다. 네. 네. 그것도 보여주는 것도 필요해요. 엄마는 맨날 이렇게 막 당근 2개 뭐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네. 아이가 볼 때는 가끔씩 엄마는 잘 쓸 줄 알지만 바쁘니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 정하게. 너는 잘 못 쓰잖아. 잘 쓸 줄은 알아야지. 이거보다 더 중요해요. 잘 쓰지만 아이들이 힘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예 못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모범을 약간 보일 필요도 있고 네. 잘 쓰는 게 중요하다는 것도 계속 이렇게 좀 주시시켜줄 그러면 요약을 하면 이제 관계에 대한 것도 한번 돌아보고 두 번째 이제 트레이닝 간단하게 이렇게 손에 있는 걸 키울 수 있는 트레이닝이 있고 세 번째 이제 롤 모델링도 이렇게 네, 조금씩 이제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되고 이거 너무 이제 이것도 이제 너무 중요한 이제 꼭지가 남았는데 이제 잘 이제 해요. 근데 맞춤법이 틀리는 거예요. 받침 틀리고 뭐 이렇게 맞춤법이 약한 아이들은 과연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지도에 대한 거죠. 맞춤법을 어떻게 지도해 줘야 될지. 네, 어렵습니다 이거. 요것도 요 1, 2학년 단계에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필체,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운필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랑 굉장히 밀접히 연결되는 거죠. 맞춤법이 자꾸 틀리면 네. 그리고 누가 자꾸 주변에서 지적을 하면 네. 그게 또 굉장히 효능감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나중에 그 표현 안 쓰잖아요. 그렇죠. 안는 할 때 안는 안 쓰고. 안을 안 써버려 그 표현을. 네. 그리고 맞춤법 자꾸 체크 많이 해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증상은 글의 분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렇죠. 피드백 받을 것 자체를 줄이는 거네요. 그냥 생각 안 난다고 해버리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쓸게. 더 쓸 게 없어. 이렇게 해버리는 겁니다. 와. 굉장히 안 좋은 건데. 네. 근데 이게 저학년 때는 좀 잡아줄 필요가 있어요. 저학년 때는. 왜냐면 그래도 아이들이 좀 뭐라고 해야 말을 잘 듣는 편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강조한 게 그래도 자신감 갖고 이렇게 많이 쓰도록 해라고 했는데 또 저학년 때 잡아주면 사실 이 두 개가 상충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 잡아주는 걸 자꾸 이렇게 막 예. 잡아주니까 선생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조퇴하고 싶어요. 이렇게 잡아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요것도 방식을 하나 설명드리면 네. 아이가 뭔가 써왔어요. 네. 아까 전에 했던 그 방식 있죠? 네. 이렇게 실시간 피드백 네. 한 다음에 잘한다. 요 부분 좀 이상해, 요 부분 좀 이상해, 요 부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맞춤법에 아이가 관심이 생기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라 스스로. 관심이 생기게 해야 되는군요. 예를 들면 결국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네. 아빠 이거 맞춤법 좀 봐줘요. 베스트죠 이건. 야. 근데 이거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첫 글쓰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첫 글쓰기. 네. 처음 글쓰기. 맞춤법 얘기는 조금만 더 있다. 첫 글쓰기를 아이가 할 때 방치하거나 혼자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자, 오늘 준서가 뭐 하고 놀았어? 같이 써볼까? 뭐 했어요? 오늘 권 작가랑 유튜브 찍었어요. 이렇게 하면 재미없었어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걸 다듬고 이제 쓰게 이제 해주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때 첫 글쓰기 할 때 맞춤법을 아예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지적이 아니라 이제 알려주는. 그렇죠. 찍었다 할 때는 기억이 1개고 위에는 2개. 이렇게 하면서 글쓰기를 끝내요. 그러면 수정할 거 없이
엄마랑 아빠랑 한 번에 일기 쓰기를 10분 안에 끝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끝나고 평가할 시간이 아니라 같이 완성을 해버리는 거군요. 같이. 첫 글쓰기, 첫 글쓰기. 그러면서 맞춤법도 씻고 요거는 붙이는 거 이렇게 하면서 아, 맞춤법이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오히려 거꾸로 되는 거죠. 써와봐 일단 엄마 설거지하고 올 테니까 일기 좀 써와. 너는 누굴 닮아가지고 이게 뭐야 글씨부터. 저를 쳐다볼 때가. 그렇게 되면 애들이 벌써부터 막 방어하게 되겠네요. 그리고 뭘 잘 써갔는데 벌써 야 시옷 맛있다가 시옷이 2개야 왜? 전에도 시옷. 말했는데. 몇 번째야? 겉은 띄우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별로 안 좋아하는 더 거죠. 생산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약간 큰 그림을 다 망쳐놓고 맞춤법은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아이고. 빅픽처 이제 1, 2편 다 보셨으면 저희 빅픽처를 아실 겁니다. 네. 근데 뭐 맞아. 그렇다고 또 이제 부모님들이 사실 의도해서 그런 상황까지 간 거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각자의 문제가 뭔지를 이제 오늘 영상도 이제 꼭지를 보시면서 해결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아마 어머님들이 고민을 이제 아마 댓글로 남기실 것 같은데 그때 좀 어떻게 피드백 가능한가요? 해야죠. 네. 그란데 하나 더. 그란데 하나 더. 제가 프리퀀시까지 드릴게요. 기록 좀 해놓을게요. 메모 좀 해놓고. 프리퀀시까지 제가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오늘 이제 보셨던 내용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작가님 이거 자연스럽게 든 생각인데 맞춤법 관련해서 책 쓰셨잖아요. 예. 책 제목 한번 좀. 초등 맞춤법 50일 완성 따라쓰기. 네, 좋습니다. 보이죠, 그죠? 이미지. 그러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제가 보니까 그래 24시 그 출판 지수를 보니까 상당히 높더라고요. 높으니까 검증이 전 된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서점 들러서든 한번 확인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 편 정도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좋습니다. 좋아요.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4편에서 한 줄도 못 쓰는 아이를 명필가로 키우는 힘. 와, 이거 감당되시겠습니까? 예. 감당하셔야 돼요. 감당해야죠. 화장실 안 됩니다. 왜냐면 차 시동 켜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4편에서 여러분들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하나, 둘, 셋.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Stay tuned.